안녕하세요. 저는 성균관대학교 글로벌 바이오메디컬 공학과 1호학번으로 졸업을 했고 현재 성균관대학교 삼성융합의과학원에서 유전체 분석을 연구하고 있는 이동준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학부 이름은 글로벌 바이오메디컬 공학과입니다. 라인학교 비슷한 학교 어떤 것도 있어요? 바이오메디컬 엔지니어링이라고도 불리기도 하고요. 외국에서는 줄여서 BME라고도 불리고, 한국에서는 의용 생체공학, 의용 생명공학, 의생명공학과, 과학과 이런 식으로 많은 명칭을 갖고 있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이제 여러 가지 학문 분야가 합쳐져서 요즘 흔히 말하는 융합적인 학문이고 새로 생긴 학문이기 때문에 아직 정확하게 정립이 되지 않아서 그렇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의생명공학과는 의학과 생명과 공학이 이 모두가 합쳐져서 이루어진 학문으로 쉽게 말해서 생명과학과 이제 공학적인 공학들을 이용해서 이제 사람과 사람의 의학적 문제를 해결하는 분야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이름을 속아서 맞아요. 온 녀석들이 있다. OX. 맞습니다. 속아서 왔다라고 하면은 본인이 기대했던 것과 달라서 속았다라고 느껴진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반면에 정말 넓게 배우기 때문에 그 안에서 자기가 재밌어하고 자기가 생각했던 것들도 분명 있거든요. 자기가 처음에 의생명이라고 그 학과 명칭이 붙어 있어서 의대와 관련된 거 아니야? 뭔가 의대 비슷한 것 같은데 해서 속아서 오는 친구들도 분명 있지만, 그리고 실제로 의대 친구들이 배우는 수업 일부를 같이 듣기도 하지만 엄밀하게 의사들과는 많이 하는 일이 다르거든요. 사실 어떤 거를 기대를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넓은 과정, 넓게 배우는 그 속에서 본인이 재밌어 하는 것들을 분명 찾을 수 있고, 워낙 넓게 배우다 보니까, 그리고 그것들을 살려서 충분히 어디든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아까 강조드린 게 하나 있는데요. 생명과학과 공학을 이용해 사람의 의학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 좀 중점을 두고 있는 분야인데요. 그 전에는 예를 들어 생명과학과 생명공학의 차이를 생각을 해보면, 생명과학은 조금 더 생명 그 자체에 관심을 갖고 있고, 생명공학은 그 생명과학으로부터 얻어진 지식을 활용을 해서 꼭 사람과 관련된 일이 아니더라도 예를 들어 식품이라든지 화장품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타 공학적으로 활용을 해가지고 가치를 창출하는 거에 조금 더 목적이 있다면, 저희 의생명과학과 같은 경우는 사람의 주 목적을 사람의 의학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주 목적을 두고 있고, 아무래도 생명공학은 조금 더 훨씬 더 넓고 다양하게 가져다다 보니까 사람과 관련된 거를 조금 더 스페시픽하고 딥하게 배우기 위해서 의생명공학과라는 학문이 새롭게 나오고 이거를 전공으로까지 만들게 된 것 같습니다. 의사분들은 직접적으로 환자 한 명 한 명을 고치는 역할을 하고 있다면, 저희는 직접적으로 환자분들이 보이지는 않겠지만 그 뒤에서 대신 수만 명의 사람들에게 더 영향력을 키울 수 있도록 실제 그 진단을 돕는 기술이라든지 혹은 그 치료를 하는 장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개발하는 데에서 집중을 하고 있기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반응은 극과 뭐야? 이름이 뭐라고? 그리고 뭐 배워?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데요. 제가 그때마다 항상 했던 대답이 있어요. We know a little bit about everything, but nothing 이라고 해가지고 계속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말 넓은 분야를 다 배우거든요. 넓고 얕게 배우기 때문에 제가 계속 한 분야를 잡아서 딥하게 들어가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결국에는 거의 대학원에 진학을 해야 되는 과라고 보셔야 되고요. 보통 일반적으로는 대부분 대학원에 진학을 해서 본인의 이제 연구 분야를 살려가지고 계속 연구를 하든지 회사에 가든지 할 수 있는 그런 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등학교 때 대학교 과를 진학을 할 때부터 저의 미래의 공부를, 저는 사실 모든 그 과목에 다 흥미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어떤 특정 분야 하나를 버리고 싶지 않았어요. 저희 의생명공학과, 바이오메디컬 엔지니어링, 이 BME 같은 경우는
물리, 화학, 생명, 수학 이 모든 것들을 다 알아야 하고 그리고 배우기 때문에 그리고 이 외에 정말 의학 뭐 이런 예를 들어 진짜 신체에 있는 신경이 몇 번이고 뭐 장기가 어디 있고 근육부터 뼈가 이런 것들까지 다 알아야 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여러 가지 학문에 다 관심이 있다는 점에서 이과를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이과에서는 그런 것들을 배우고 있고요. 아니요, 오히려 저는 반대로 말을 하고 싶은데요. 이 분야가 이렇게 넓은 만큼 결국에는 뭐 하나의 전문성을 갖게 되려면 뭐 하나의 자기만의 그 무기를 하나 갖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이렇게 넓게 배움으로써 결국에는 자기에게 관심이 있고 자기가 더 재미있는 분야를 택해서 조금 더 깊게 공부할 수 있는 특징이 있고요. 그래서 모든 걸 다 잘해야만 한다가 아니라 오히려 모든 걸 다 잘하지 못하더라도 그 중에 하나만 넓게 배우다가 그 중에 하나만 얻어 걸려서 거기에 자기가 재미있고 잘한다 싶으면 거기를 더 깊게 파면 되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아직 뭐에 특정하게 관심이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여기에 오셔도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이거 하기 전에 그냥 말씀을 드리자면 계속 말한 것처럼 학교마다 그게 다르거든요. 그렇긴 합니다. 우선 그거는 하나 밝히고 싶고요. 의생명공학과에서는 무엇을 배우는지 말씀을 드려보자면 정말 다양한 것들을 배우거든요. 생명정보학, 생체역학, 생체재료, 의광학, 조직공학, 유전공학, 신경공학, 제약공학, 의료기기, 나노기술 이런 다양한 분야의 학문들을 다 배우고 있고요. 사실 이 모든 거를 다 배우진 않습니다. 학부 때. 그리고 심지어 학교마다 주력하고 있는 분야가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학교마다 이제 어떤 분야들은 배우고 어떤 분야들은 안 배우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저희 성균관대학교 같은 경우는 뇌과학에 조금 더 치중을 하고 있어가지고 생체재료, 의광학, 조직공학, 생체역학, 유전공학 이런 것들은 배우지만 생물정보학 이런 것들은 사실 배우지 않고 있고요. 제가 가장 기억에 남았던 수업은 프로덕트를 구체적으로 하나 만들어 보는 것이었는데요. 바이오 생체 데이터를 저희가 직접 측정을 해가지고 이 신호를 받았어서 이 신호를 처리를 하고 이 신호를 가공을 해서 분석을 하고 그 분석한 신호가 어떤 식으로 해석될 수 있는지 어떤 의미를 갖게 되는지 그것들을 저희가 직접 논문과 여러 가지 근거들을 찾아가지고 근거를 대가지고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한다라고 구체적으로 주장을 하면서 그거에 대해서 구체적인 측정을 할 수 있는 장비 혹은 그것들로 구현이 될 수 있는 장비들을 만들어내는 그 프로덕트까지 만들어내는 하나의 큰 프로젝트를 했던 게 제일 기억에 남는 수업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희 의생명공학과가 정말 넓은 분야를 아우르고 있는데 앞에 측정을 하는 것부터 그 이후에 기기를 만들어내고 그것들을 상업화시키는 것까지 이 넓은 범위를 다 저희가 단계별로 배워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냥 이 학과에 나와서 취업을 하게 된다면 아무래도 바이오 회사들이 조금 더 메리트가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한국에서 제일 유명한 바이오 회사들인 삼성 바이오 로직스, 에피스, 그리고 셀트리온, 그리고 SK 바이오 관련 계열사들 이런 데들도 있고요. 한국에 들어와 있는 많은 외국계 회사들, 주로 의료 장비 혹은 제약 회사들이 있는데 지멘스, 필립스, 존슨앤존슨 이런 회사들도 다 충분히 갈 수 있습니다. 대부분 이제 연구 목적 그리고 혹은 말 그대로 그런 인더스트리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앙트리프리니어십 그것들을 되게 강조하는 게 학과의 목적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도전 어떻게 보면 이 새로운 분야를 개척해 나가야 되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그런 연구를 최전선에 서서 연구를 해야 되고 그리고 그런 산업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그런 도전해서 창업가 정신 이런 것들을 되게 강조를 많이 했었고요. 지금까지 항상 생명과학과, 생명공학과 이 학과가 유명하다고는 사실 저희 교수님이 학부생 시절부터 그 말을 들어왔는데요. 이제는 정말 그 유망한 게 포텐셜이 터지는 그 현실적인 눈앞에 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당연히 여러 가지 생명공학적인 문제에 있어서도 가장 그 가치가 높은 거는 아무래도 사람에게 적용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말 그대로 사람의 의학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이 글로벌 바이오메디컬 공학 혹은 의용생명공학
이런 학문이 앞으로 각광받게 될 분야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실제로 CNN에서 조사했을 때,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 자체적으로 조사를 한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이제 외부 자문들을 구해가지고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근거로 선정을 해낸 바이오메디컬 엔지니어링이 이때 실제 직업 조사에서 유망한 1위로 조사가 됐었고요. 실제로도 미국에서는 바이오메디컬 엔지니어링 학과를 졸업한 사람들이 그 다른 기타 공대를 졸업한 학과 그 사람들보다 훨씬 그 연봉도 높고 그런 유망 직종으로 있긴 합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사실 고등학생분들이 본인이 벌써부터 하고 싶은 게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어서 특별하게 어떤 대학에는 뭐가 있으니까 난 여길 가야지 라고 할 수 있는 분들은 사실 많진 않을 것 같아요. 사실 저도 그랬었기 때문에 여러 분야들을 다 배울 수 있는 이 학과에 왔었던 거고요. 그리고 오히려 이 학과에 오고 나서 보니까 이제 다른 학교들과의 차이점도 보이게 된 거고요. 그래서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는 뇌과학과 생체재료도 있고 그리고 의료기기 트랙도 있거든요. 분명 이것들이 있는데 이제 학교별로 조금씩 달라요. 예를 들어 의료기기만 정말 치중이 되어 있어서 학과는 의생명공학과지만 의생명 관련해서는 잘 안 배우는 곳들도 많고요. 반대로 정말 기기 쪽은 아예 없다시피 한 커리큘럼을 갖고 있는 학교들도 있고요. 그래서 이거는 학교별로 좀 커리큘럼을 미리 살펴보셔야 자기가 어떤 거를 더 하고 싶은지 학교별로 커리큘럼을 좀 살펴보셔야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수많은 전문가들도 그렇고 이제 바이오를 차세대 먹거리 그리고 실제 미래의 고부가치 산업으로 정해서 키우려고 하고 있는 만큼 저는 앞으로 이 바이오 그 중에서도 사람과 관련된 의생명이 정말 큰 영향력을 끼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본인의 관심사가 다양하고 나는 그 배움에 대한 열정, 뭔가 새로운 것에 대한 흥미 이런 것들이 있으시다면 저는 이 분야를 추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